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틀 전에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두고 공식 회의를 소집했지만 규탄 성명 같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북한 동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현지 시간 25일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말하는 게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안보리가 열렸는데 규탄 목소리 많이 냈지만 역시 중국, 러시아가 두둔하면서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상됐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관련해서 정상 작동됐던 건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23975 11월 29일 날 화성 큐버용 쏘고 그 전에는 이제 9월에 6차 핵실험을 했죠. 예. 그때까지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만장일치로 항상 동일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18년 들어서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에 중국을 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양측에 막 모종의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결의는 물론이거니와 규탄 성명도 합의가 안 됐어요. 예. 여기다가 지난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러시아, 북한이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들기, 러시아도 이제 북중 연대에 가세를 하면서 네. 사실상 유엔 안보리는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거의 식물인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당당한 주권 국가의 권리 맞습니다. 예. 모든 국가는 인공성 발사 권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가 금지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m가 아니라 1cm만 나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이 되면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불법인데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자기들을 부정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동의해놓고 원인을 미국 때문이다라고 이제 규착시키면서 네. 북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 향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이번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오염수 공방전으로 번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의외인 게요. 네. 우리는 이제 오염수 방류 전부터 전 국민적 관심사로 거의 매스컴을 뒤덮다시피 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별로 잠잠했어요.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더니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주요 무대를 이제 유엔 안보리로 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희석시키는 전략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북한이 이번 달 24일부터 31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 했는데 24일 첫날에 바로 새벽에 쏘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실패를 또 한 2시간 반 만에 인정을 했는데 실패 원인을 보니까 비상 폭발 체계 오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어떻게 보세요? 또 재발사도 10월 달에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패턴이. 예. 지난번 5월 31일 날도 첫날 발사했거든요. 네. 이번도 첫날이고 실패하면서 2시간 반 만에 지난번에도 이번도 2시간 반 만에 맞습니다. 바로 예.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5월 30일 날 실패할 때는 이제 2단 로켓의 점화, 예. 본인들이 말한 바로 연료계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상 폭발 체계 이상이다. 대륙은 나갔어요, 이번에는. 예. 대략 한 대륙 한 200에서 한 300km 사이에서 이제 폭발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모든 우주 발사체는 폭발물이 실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실수하면은 민간 지역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폭시키거든요. 예. 근데 자폭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FTS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행 중단 장치입니다. 이게 기체가 알아서 터지는 거죠. 예. 이상하면 자동으로. 아니면 지상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근데 그게 이상이 자기가 터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북한 발표대로라고 그러면 그냥 그게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있어서 터졌다 이런 건데 예. 우리 합참은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했던 만일에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일에 원했던 궤도로 왜냐하면 지금 예상했던 경로보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알아서 폭발시켰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 쉽게 해결이 될 거고 예. 그러나 발사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해결하기가 10월까지 쉽지가 않죠. 예. 예. 10월로 3차 발사 시기를 정한 이유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 자존심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체제 내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우주강국은 나의 꿈이다 이걸 네.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8차 당대회 2020년 8차 당대회 결정 사항이고 또 대내적으로 공언했거든요. 쏘겠다고 근데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썼던 것도 원래는 이제 4월 달에 쏘기로 돼 있는데 안 네. 되니까 5월 31일 날 6월 넘어가기 전에 급하게 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그때 성공했다 그러면 7.27 전승절 뭐 이런 걸 포장을 했겠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구절 이제 있고 예. 근데 이제 실패했죠. 예. 그럼 남는 게 이제 북한이 중시하는 게 10월 10일 쌍쌍절이요? 당창건 기념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월에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쏘겠다는 건데 예. 그래도 빨라요. 어. 왜냐하면 2012년에 북한이 처음 4월 달에 은하 3호를 쐈거든요. 네.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은하 3호 3-2호는 성공했는데 12월이거든요. 8개월 걸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5월 31일 날 쳐도 10월까지면 5달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실패한 원인을 지금 한 2달 만에 해결하게 2달도 안 네. 넘었죠. 해결하겠다는데 시간이 왜 짧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이번 발표가 발사를 했고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하면서 다시 10월 달에 3차 발사 있을 것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실패했다는 원인을 그렇게 빨리 찾아서 10월 달에 발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본인들은 알겠죠. 예. 왜냐면 자기들이 폭발시켰으면 금방 알잖아요. 예. 근데 만일에 자동적으로 폭발했다 그러면은 네. 그게 그 폭발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 다른 거에 연동되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짚어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인 알잖아요. 자기들이 예. 폭발시켰으니까. 그러면 이 비행 이상이 생긴 거고 그러면은 원인은 발사 때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원인이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10월 달 예고를 했으면 10월 10일 날에 그 기념적인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10일 전이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아마 위성 과학자들은 로켓 과학자들은 아마 피가 마를 거예요. 아.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5월 31일 날 이제 발사 실패하고 예. 6월 상순에 이제 그때는 내부에 공개 안 했어요. 네네.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공개했거든요. 예. 가장 심대한 결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거 또 엄청 실패했거든요. 지적하던데요, 또, 진짜. 예, 또 실패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만에 또 쏴야 되는 건데 큰일 났네요, 진짜. 그러면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5월 31일 쏠 때도 발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예. 발사대 만들자마자 정말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시멘트 말리기 전에 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서둘렀거든요. 예. 근데 또 10월이라고 날짜를 정해놨으니까 이제 데드라인 정해진 거거든요. 예. 그럼 또 서두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예.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상 이게 뭐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다라고 없다가 판단을 아니라 전혀 없다 그랬죠. 전혀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긴 예. 하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제 가정하에 재발사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낫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정찰 위성으로서 효용성이 있으려면 예. 대략 한 30cm 예. 이내여야 돼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큐올은 30cm라고 그러는데 30cm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0cm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30cm짜리를 예를 들면 이 정도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이게 하나의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얼굴은 못 알아보죠. 네네네. 근데 미국이 그 규정에는 위험 인물들 암살하고 그럴 때 인공위성도 사용하거든요. 예. 그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30cm보다 훨씬 더 작아요. 아. 그러니까 기밀이긴 하지만 센티미터 단위일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무기 종류 정도를 알아보려면 이게 탱크인지 아니면 차량인지 예. 아니면 폰지를 알아보려면은 어. 적어도 3cm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지금 미터급도 그 구현을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아는 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밀한 군사적 효용성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효용 전혀 없다고 우리 합참이 발표한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위성은 계속 제자리에 떠 있질 않아요. 네. 정주 궤도는 3만 킬로 이상이거든요. 그 사진을 못 찍죠. 어. 그러니까 한 500에서 한 700킬로 사이인데 여기에 있으면은 지구보다 빨라요. 네. 공전이. 그러니까 한반도 지나가는데 1, 2분 사이 확 지나가거든요. 그럼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어야 개가 되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해도 해상도에 문제가 있고 아. 당장 위협이 안 되죠. 그러게 얼마 전에 그 뭐 위성에서 찍었다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 같은 거 봐도 너무 약간의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되게 선명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사진을 공개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자랑스러우니까 공개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그랬죠. 예. 어차피 실험용인데 우리가 좋은 걸 쓰겠느냐. 아. 그렇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을 비웃었는데 예. 우리 군이 수고해 보니까 결국 그 깡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면 좋아지겠죠. 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아집이다. 아. 예. 그리고 좀 좋게 봐주면 예. 이제 입구를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북한은 정찰 능력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예.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데 ICBM하고 인공위성은 또 달라요. 아. ICBM은 우주로 나갔다 바로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인공위성은 몇 년 동안 떠 있거든요. 네. 우주 환경은 아주 가혹해요. 음. 근데 여기서 견디려고 그러면 모든 부품들의 내구성이나 그러니까 저런 상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 우주에서 견딜지 안 견딜지 또 아무도 모르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선을 넘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실패를 하고 성공해도 위성으로 작동할지 네.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도 또, 예. 군사적 효용이 전혀 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예. 다만 또 일각에서는 기술적 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경계는 해야 된다,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죠. 왜냐하면 모든 우주 발사는 처음에 성공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진전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나로에서 누리호까지 예, 예. 거의 뭐 10년 세월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00km 제 추산으로는 한 50에서 60km 사이에서 추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권에서 안 녹으니까 다 찾은 거죠. 아. 이번에 대기권 나갔거든요. 네. 대기권 나갔고 3단 분리까 2단에서 3단 로켓까지 점화했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액면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제는 기술이 ICBM이 이미 단분리 기술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인공위성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은 있는 건 맞죠. 그렇군요. 이번 실패한 거를 북한이 그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빠르게 했는데 또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에게는 공개 안 했나 보죠? 그런 게 이유가 있을까요? 자존심이죠. 아.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즉각 공개 안 했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전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이라고 그 노동신문이 공개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가장 심각한 결함을 김정은 위원장의 1호 명령으로 예. 다시 발사를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다? 어.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번에 그 관계 그 발사는 담당하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 사람들은 엄청 지금 벌벌 떠 큰일 났네요, 지금. 큰일 났죠. 예. 큰일 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인재 강국, 네. 과학기술 강국 이게 두 개의 모토예요. 예. 그래서 위성과학자 지구라는 아파트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기록 영화 중에 과학자의 양심과 보람이라는 기록 영화까지 있어요. 여기에 위성과학 연구소 소장이 예, 여자입니다. 예. 여자고 남편은 공원과학자인데 이 부부 생활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쪽에는 질책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뭐 거기서 방을 뺄 수는 없군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숙청 여기선 예외적인 사람인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북한도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부담을 갖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학자 양심과 보람에서도 그 부담이 나와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당과 총비서동께서 이렇게 헤아려줬다 이런 해준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가 마르겠죠 어쨌든. 그러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뭐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닫았다가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자국민들 좀 들어오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는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전면 개방 나오는데 전면 개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이제 화물 열차는 다녔거든요. 예. 근데 전면 개방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고려항공 다니죠. 그 다음에 평양과 베이징 간에 여객 열차가 예. 안 다녀요. 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화물 열차는 다니지만 이 북중 간의 교역이 지난해 95% 6%였거든요. 네. 여기 화물차들이 다녀야 돼요. 근데 화물차들이 부분적으로 시험적으로만 다니지 안 다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일주일 격리하거든요. 그럼 전면 개방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전면 개방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6년, 7년 동안 지금 못 들어왔기 때문에 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그럼 왜 아직까지 전면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요. 아, 코로나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아. 계속 올 여름에 계속 미루는데 지금 여름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예.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급한 사람들만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만 항공기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도 안 되죠. 예. 예. 왜냐하면 관광객들 들어가서 일주일 격리하고 누가 관광을 갑니까? 그러니까 고육책으로. 그러니까 뭐 이미 사망한 사람들 시신 냉동실에 있다고 그러죠. 예.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는 일단 급하게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